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오늘은 마편의 네 번째 추천 도서인 시인의 맛, 소설가의 맛, 백석과 채만식의 맛대맛 중 시인의 맛, 백석의 시 중에서 개, 북신, 두보나 이백가치를 읽어보겠습니다. 식탁의 문학기행, 각야 아래서 2019년에 편했습니다. 개. 접시 귀에 소기름이나 솥불 등잔에 아주까리 기름을 켜는 마을에서는 겨울밤 개 짖는 소리가 반가웠다. 이 무서운 밤을 아랫 웃방성 마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있어 개는 짖는다. 납배, 어님에, 치코에 꿩이라도 걸려서 산 너머 국수집에 국수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도 개는 짖는다. 김치 가재미선 동치미가 유별이 만나게 익는 밤. 아베가 밤참 국수를 받으러 가면 나는 큰마니 돋보기를 쓰고 개 짖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북신, 서행시초. 거리에서는 모밀레가 났다. 부처를 위하는 정갈한 노친네의 냄새 같은 모밀레가 났다. 어쩐지 향산 부처님이 가까웠다는 거리인데 국수집에서는 농짝 같은 도야지를 잡아 걸고 국수에 치는 도야지 고기는 돗바늘 같은 털이 드문드문 배겼다. 나는 이 털도 안 뽑은 도야지 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또 털도 안 뽑은 고기를 시꺼먼 메밀국수에 얹어서 한 입에 꿀컥 삼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가슴에 뜨끈한 것을 느끼며 소수림 왕을 생각한다. 광개토 대왕을 생각한다. 두보나 이백가치.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 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었만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의뢰히 그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을 찾아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던 본대로 원소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끼어 위안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소리 뻘뻘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예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소설가의 맛 최만식. 명태. 근일 품기로 이하 한갓 전설에 불과한 허물은 필자의 질바가 아니다. 명천 태가가 비로소 잡아 팔아떼서 왈 명태요. 본명은 북어요. 혹 입이 험한 사람은 원산 말뚝이라고도 칭한다. 빼빼 마르고 기다란 몸, 피골이 상접, 한 3년 벽곡이라도 하고 온 친구의 형용이다. 배를 따고 내장을 싹싹 긁어내어 쌀이로 목줄띠를 깨어 쇳소리가 나도록 바싹 말랐다. 눈을 모조리 빼었다. 천하에 이에서 더한 악형도 있을까? 모름지기 명태 신세는 되지 말 일이다. 조선 13도 방방곡곡 명태 없는 곳이 없다. 아무리 궁벽한 산골이라도 구멍가게를 들여다보면 팔다 남은 한두 쾌는 하다못해 몇 마리라도 귀퀴한 먼지와 더불어 한 구석에 놓여 있다. 그러니 조선 땅 백성이 얼마나 명태를 흔쾌 먹는지를 미루어 알리라. 참으로 조선 사람의 식탁에 오르는 것으로 명색이 어육이라 이름하는 것 가운데 명태만큼 만만한 것도 별반 없을 것이다. 굉장히 차리는 잔치상에도 오르고 즉 고기는 해뭘 하나 그 명태나 한 마리 사다가 하는 쯤의 허술한 손님 대접의 밥상에도 오른다. 산 사람이 먹고 산 사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경 읽는 경상에도 명태 3마리는 반드시 오르고 조상집에서 문간에다 차려놓는 사자 밥상에도 집신 3켤레와 더불어 3마리의 명태가 반드시 오른다. 그런 걸 보면 귀신도 조선 귀신은 명태를 좋아하는 모양이야. 어린 아들놈 처가세배 보내면서 떡이야 고기야 장만하기 변폐스러우면 명태 한 쾌 사다 괴나리 보찜 해주어 보내기도 하고 바깥 양반이 출입했다 불시로 돌아온 저녁밥상에 시아버님 제사 때 쓰려고 벽장 속에 매달아 두었던 명태 2마리를 아낌없이 꺼내다가 국 끓이는 안악도 종종 있다. 상갓집에 경촉에다 명태 한 쾌 얼러 부조하기도 하고 섣달 새 밑에 듬신 세 찬을 가지고 들어온 소작인에게다 명태 한 쾌씩 들려주어 보내는 후덕한 지주도 덜어 있다. 명태란 그러고 보니 요새날 케이크 한 상자, 과실 한 꾸러미 이상으로 이용이 편리한 물건이었던가 보다. 망치로 두드려 쭉쭉 찢어서 고추장이나 간장에 찍어 막걸리 안주로는 덮을 게 없는 것이 명태다. 쪼개서 물에 불렸다 달걀을 씌워 제사상에 괴어놓는 건 전라도 풍속. 서울서는 선술집에서 흔히 보는 바 찜이 제일 윗질 가는 명태 요리일 것이다. 잘게 펴서 기름장에 묻혀 놓으면 명태 자반이요. 굵게 찢어서 달걀 풀고 국 끓이면 술국으로 일미다. 끝으로 군소리 한마디. 40년 전인지 50년 전인지 북미로 이민 간 조선 2사람이 하루는 어디선지 어떻게 하다가 명태 3마리가 생겼더란다. 오래 그리고 그리던 고향의 미각인지라 항용 생각하기에는
3마리의 명태를 천하 없는 귀한 음식인 듯이 보는 그 당장 먹어치웠으려니 하겠지만 아니었다. 두 사람은 그를 앞에 놓고 앉아 보기만 하더라고. 추과도. 책상머리에 사과가 2-3알 벌써 며칠째 마시시고 해서 내 은고를 받지 못하고 저렇게 무료히 굴러다닌다. 폭신 익지 않은 탓으로 맛은 아직 들지 않았다지만 색채 많은 가을의 어떤 과실보다도 아름답다. 능금같이 불크레한 어린애기의 볼이라고 하지만 과연 어린애기 볼같이 불크레하니 고운 능금이다. 허나 아름다운 것 그 이상의 1급 정서를 머금은 과실을 찾자면 청포도일 것이다. 색이 연한 녹빛 일색으로 단순한 것이 어딘지 고상하여 좋다. 고상한 그 배후에는 무엇인지 모를 이국적인 담담한 애수가 어린 것만 같아 정서적이다. 대추는 볼 불긋불긋한 것이 이쁘기는 해도 잔망스러워 못쓰고 감은 괜히 우둔해 보인다. 그도 서리를 맞아 새빨갛게 연이 앉은 높다란 장옥은 덜해도 반불공이의 활신은 확실히 가을 과실 중에 첫째가는 상놈일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밤은 차라리 어줍잖은 색채를 선명히 드러내지 않으니 수두름해서 밉지가 않다. 하마 머루와 달의 시절인가 보다. 갑허라고 야만스런 함석지붕, 생철 문화, 양재기 문화가 포도와 능금으로 더불어 이 땅에 오늘처럼 퍼지기 전에는 가을 과실로서의 은총을 홀로 차지하던 머루와 달에다. 전설과 향수가 깃든 머루와 달에. 그들은 시방도 단풍이 붉고 골짝 물이 맑은 산중에서 공장과 을종집, 목노집, 앉은 술집으로 죄에다 떠나가고 없는 옛 동물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마음 곱던 처녀들이 손 대신 쭈글쭈글 시들어 빠진 노파의 손이 와서 닿고 하면 저희도 싫고 섭섭하겠지. 네, 오늘은 마편의 4번째 추천책인 시인의 맛, 소설가의 맛, 백석과 채만식의 맛대맛 중에서 백석의 시, 개, 북신, 두보나 이백가치, 그리고 소설가 채만식의 명태, 추과도를 발췌하여 읽었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알의 오방에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